아무튼 그런 큰 학원은요. 뭐 공무원 학원들도 그렇죠. 뭐 알지 모르겠지만 교실이 겁나 커요. 그래서 그냥 책상이 쫙 뒤에까지 있고 뭐 TV도 있어. 잘 안 보이니까. 그러면 이따구로 글씨 쓰면 보여. 절대 안 보이지. 그러니까 글씨 아까보다 더 크게 써요. 뭐 돼지 크게 씁니다. 그랬다고. 자, 아무튼 아까 그 해본 거 마지막 문제 23번 해보세요. 그래서 나오니? 응? 아, 따올리다 말았어. 안 나올까? 그럼 절대값은 같은데 뭐가 문제일까? 23번 하는 거 맞죠? 예. 됐어? 네. 좋아. 해도 돼요? 네. 이제 좀 감 좀 잡았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때? 직접 할 거야? 아닌 거죠. 지금 상황을 보시면 이럴 거예요. 얘 그리고 얘 그림은 둘러싸였다 만나는 지점들이 있겠죠. 그럼 대략 그림을 살짝만 그리면 이렇게 하나 있을 거고요. 요 한 놈은 이렇게 있었다라고 치잔 말이죠. 높이가 좀 같아야 되는데 좀 내려가서. 근데 중요한 게 뭐야? 원래대로면 이거 다 찾아가지고 뭐 위에서 아래 빼고 적분해서 구간해서 막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결국은 뭐야? 여기 둘러싸였는데 둘러싸인 거와 어차피 적분 처리해야 되는 게 같지 않냐는 거야. 결국은 얘하고 이렇게 놓고요. 한쪽으로 넘겨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 거고 이런 느낌이 될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엑셀 값이 뭐니까 뭐 얼추 이런 느낌이겠죠. 맞습니까? 근데 그러면 아우 여기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SR이라 했죠. 그럼 SR이 뭐가 돼요?
공식 바로 쓸 수 있어 이제? 몇 분에? 6분의 뭐? 그치 2죠 2. 왜냐면 한 조 넘겨서 최고차계에서 2임을 생각을 하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괄호 열어서 베타 빼기 알파인데, 그런데 이런 상황이면은 이제 여기로부터 좀 들고 오면 좋죠. 베타 빼기 알파가 몇인 거예요? 뭐 그냥 이거겠죠. 어차피 크기 같으니까 이 정도 상황이었겠지 않냐. 그거를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뭐 r제곱 플러스 1에 이렇게 넣어서 이거 몇 제곱? 세제곱이죠. 근데 어차피 이걸 계산을 한다기보다는 리미트 r이 무한히 간다. 여기다 무한대서 씌워버리면 몇 되니까? 그냥 요게 0되고 전체적으로 1이고, 그러면 2 곱하기는 그냥 2고 2의 세제곱하면 8이고, 거기다 2 곱하면 이렇게 미리 하자. 이렇게 하면 이거 3이고, 결국은 정답이 몇이죠? 3분의 8이다. 이렇게 정답인 거야. 이해가죠? 잘했어. 공식을 활용을 하신다. 다만 그 공식을 쓸 수 있는 이유는 좀 알면서 생각하면서 가자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해놓고 나서 이제 우리가 속도 거리를 좀 넘어가 볼까요? 나머지 숙제를 해보세요. 자, 지우고. 저번에 한번 이 속도 거리 관련돼서 적분을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는 페이지는 뭐 96쪽을 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96쪽을 펴놓고 나서 여기다 한번 써줄 테니까 잘 봐봐. 네. 자, 속도 거리와 적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 속도 거리와 적분에서는 우리가 그 앞쪽에 속도 가속도 얘기하면서 했을 때는 뭐 얘기했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적인 얘기를 했었고요. 플러스로서는 속도가 0되는 표현인데 최고 높이 또는 운동 방향 바뀐다,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역시나 여기서도 그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돼. 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자. 일단 좀 추가적으로 여기다 좀 쳐놓을까요? 일단 한 가지는 아까 방금 말한 거, 속도가 0 된다라는 표현. 얘는 지금 뭐가 있다고요? 운동 방향이 바뀐다. 자, 또 물론 정지한다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 이런 부분도 있을 거야. 맞아요? 그런데 요거 말고 또 두 번째로 이런 것도 있죠. 속도하고 속력의 차이가 뭐였죠? 속도는 방향까지. 그렇죠. 속도라는 거 이제 우리가 소위 벡터량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속력이라는 건 스칼라량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크기만 있냐, 크기의 방향이 있냐, 그런 차이입니다. 이제 여기 적분을 하면서 이 얘기가 나올 건데요.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 배울 게 뭐냐라고 하면 크게 선생님 세 가지로 갈라서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위치. 두 번째가 뭐냐? 변위. 세 번째가 뭐냐? 이렇게 이동거리. 세 가지로 나눠서 볼 겁니다. 자, 요거를 좀 쉽게 받아들이고자 선생님 하나의 어떤 예시를 드릴 건데요. 그때도 예시 하나 들어보세요. 자, 만약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레일이 있는데, 자, 여기 0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10이라고 칠까? 자, 이런 움직임을 가졌어. 자, 여기 2라고 할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여기 찍고 그대로 돌아서 한 여기까지 왔어. 여기는 이제 8이야. 자, 그럼 이 녀석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현재 얘의 위치는 어디죠? 얘는 지금 여기 요 지점에 있습니다. 8이죠. 그렇다면 이런 움직임을 가졌을 때 변위는 뭐죠? 6이고 이동 거리는 12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뜻을 알아.
위치는 말 그대로 현재 위치인 거고 변이는 위치의 뭐야? 변화량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동 거리라는 거예요. 그냥 움직인 거리 정도로 쓸 수 있겠지. 자,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사항을 놓고 우리가 써 나갈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져갈 거예요. 얘에 대한 움직임에서의 어떤 속도를 줄 겁니다. VT를 줄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위치가 뭐냐라고 하면요. 이 위치는 이렇게 쓸 거예요. T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걸 B라고 칠까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뭐지? 자, 그럼 얘는 뭐냐? 얘는 뭐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좀 바꿔줄게. A0라고 하는 거는 보통 뭐가 될 거냐면은 처음 위치가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처음 출발 지점 자체가 약간 이렇게 좀 주작해가지고 돌멩이 하나 놓고 위에 올라가서 이제 키질 때 이럴 때 올라가 있냐? 아니면 손에 보고 약간 야 내가 10m 뒤에서 띄워줄게 이거냐에 따라 다르잖아. 처음 위치에다가 얘가 뭐죠? 이게 바로 변 위에요. 변 위. 그잖아. 맨 처음 위치인 현재 얘도 2라는 지점에다가 변한 위치인 얼마만큼을 더했다면 플러스로서 6을 더했으니까 8이라고 여러분들은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변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그대로 내려와져서 시간 0초부터 이게 또 시작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 그냥 0초라고 0초에서 출발을 한다고 치면 0초부터 임의의 시간 b까지 VTDT다 라고 쓰겠다는 건데 그럼 이게 뭐냐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이전에 배웠던 부분처럼 우리가 위치 정보를 알고자 했을 때 뭐였냐면 위치를 뭘 함으로써 미분을 함으로써 그 속도적인 걸 얻었죠. 그리고 속도를 다시 역으로 적분을 시킴으로써 위치의 정보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이동거리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인테그랄 0부터 b까지긴 한데 여기 뭐가 들어간다? 뭐가 들어갔어? 절대값이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를 본다면 얘는 지금 뭐예요? 여기다 쓰지 말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 속도라는 거는 VT였다면 속력이라는 거는 VT 절대값이 씌워진 상태로서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를 생각을 하자라는 겁니다. 얘네들을 적분합니다. 얘가 지금 적분되어졌을 때 x축보다 위에 있는 거는 플러스 값으로서 뭐요? 밑으로 내려갔다면 마이너스 처리를 하라는 거죠. 앞뒤로 움직임을. 근데 속력 같은 게 앞으로 움직였든 뒤로 움직였든 싹 다 플러스 처리하는 거죠. 마치 그냥 넓이 구하세요의 느낌이고 이거는 적분을 그냥 하세요의 느낌이라는 거야. 이해가 가요? 네. 그래요. 그래서 T로 써도 상관없겠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쓸 때 위치라는 거는 XT라고 많이 쓸 거고요. 변이는 딱히 뭐 변이다라고 해서 쓰기 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쓸 거고 얘는 이렇게 쓸 거고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옮겼을 때는 이동거리 중에 아니라 변이로서 이렇게 옮겼다는 거야. 근데 선생님 말했지만 이 속도거리와 적분이라는 부분 단원에서는 주로 뭘 떠서 그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물어보긴 보는데 얘는 그 속도 그래프를 통해서 이 속도 그래프에서의 뭐가 넓이가 곧 뭐를 의미한다. 넓이가 변 위를 의미한다는 거야. 이해 갔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죠. 자 질문을 한번 해볼게. 자 어떤 물체가 속도가 이거 말고 이거부터 할게. 자 이 물체 위치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라고 한 거죠. 자, 아예 그냥 처음부터 위치를 줘버린 상태에서 뭔가 넓이를 속도를 구하세요, 가속도를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뭐 하면 된다 했어요. 자, 질문. 위치가 시간에 대하여 이렇다. 자, 그랬을 때 3초일 때 속도가 몇인지를 구하래요. 그럼 몇이죠? 마이너스. 자,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얘를 통해서 뭘 할 거고? 속도를 구해 보겠죠. 그리고 이거 미분해 보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시작 해가지고 출발을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0초일 때는 앞으로 좀 전진을 하고 있는 느낌이죠. 그러다가 1초일 때는 점점 속도가 이제 뒤로 가는 건 아닙니다. 줄어들다가 2초일 때 멈추죠. 시작하다가 이렇게 멈췄죠. 그리고 다시 3초가 되는 시점은 뒤로 가고 있는 입장인 거죠. 마이너스니까요. 가속도도 마찬가지였죠. 가속도 같은 경우도 여기서 조금 더 가서 가속도 뭐였어요? 마이너스 2다. 현재로서는 이런 상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간에 대한 뭔가를 물어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처음부터 예를 줘버리면서 이걸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적분을 안 배운 상황이었으니까 어려웠다면 이제는 얘를 적분함으로써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자, 질문이 이거야. 자, 3초까지 거리를 구해라 또는 이동거리를 구해라 이런 표현들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자 0초일 때 위치는 몇이었죠? 0초일 때 위치는? 그냥 넣으면 되잖아. 0 집어넣으면 0이죠. 그냥 시작 지점에서 출발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3초일 때 변이다라든지 이동거리다라는 걸 물어보면 이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 자, 어차피 3만 넣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변화 위치니까. 3 집어넣으면 몇입니까? 3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갔든 뒤로 갔든 얘는 어쨌든 움직임의 그 최종 변화량 값은 몇이 맞아? 3이 맞아. 근데 그럼 3초까지 이동거리는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걸 이렇게 봐야지 맞죠? 그럼 생각을 해봐봐. 이게 그림을 그리면 자, 이거 t고요. 그거에 따른 여기 xt라고 칠게. 그럼 이거 그림 그리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이 가운데 있는 지점이 뭐였고요? 2일 때고 여기가 4고 여기가 0인 상태죠. 그치? 한 3초까지 하면 좀 그런데 3초 말고 5초로 할게. 5초. 자, 그럼 다시 대답해봐. 이 그림 무시하시고요. 자, 5초까지 변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있어? 역시나 0초일 때 위치는 0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5 집어넣으면 몇이죠? 마이너스 5죠. 자, 이동 거리는 몇이죠? 자, 이동 거리 물으면 좀 곤란스러워지는 상황들이 생겨요. 그치?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5초까지 변이가 마이너스 5다라는 거는 여기다 5를 집어 넣었을 때 근데 여기서 이 위치 값으로부터 정보를 알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럼 여기다 5를 집어넣었을 때 그래서 그게 몇이다? 잠깐만요. 뭐가 좀 그림이 아이 거꾸로 그렸네 씨. 망했어. 다시 그려. 자, 봐봐. 그러면 5초일 때 여기가 지금 위치가 몇이야? 마이너스 5죠. 근데 얘가 최대 멀리 간 입장으로 봤을 때는 몇이죠? 2를 집어넣으면요? 4예요. 그럼 이 물체는 어떻게 움직인 거야, 현재? 이 물체라는 게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상태인 거야. 맞아요?
근데 이런 움직임으로서 봤을 때 변이를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는 게 맞고요. 변이는 변화 위치이기 때문에 어차피 뭐 멀리 갔든 뭐였든 여기 기점으로 했을 때 최종적인 위치가 여기니까 마이너스 뒤로 5칸막한 입장인 거죠. 이동거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대답이 어려운 거는 그냥 숫자만 몇 개 뿅뿅 있는다고 되지는 않는다는 거야. 최대 어느 정도까지 갔다가 최소 어느 정도까지 밑으로 뒤로 돌아왔는지를 본다면요. 앞쪽으로 얼마만큼 갔고요? 4만큼 갔고 뒤로 얼마만큼 빠고 했고 거기서 5만큼 추가적으로 갔어요. 그러면 갈 때 4, 올 때 4, 플러스 4, 플러스 4, 플러스 5 이렇게 이제 다 더해져서 결국은 몇이다? 13이다라는 거야. 그쵸? 자, 근데 한번 얘들아 생각해봐. 지금 이 그래프는 뭐에 대한 그래프냐면 시간과 위치에 대한 그래프였죠. 근데 얘를 여러분들이 미분을 해가지고 이 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렸다라고 쳐보잔 말이야. 속도 그래프. 자, 그럼 0일 때는 4잖아요. 0일 때는 4니까 여기에요. 자, 그 다음 2일 때가 빵이고요. 그래, 이게 저기 좀 안 맞, 기울기적으로는 안 맞긴 한데 이렇게 내려가는 입장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변이를 물어봤어, 이동거리를 물어봤어. 이 변이라는 게 그건 뭐랑 똑같다? 여기서 이만큼 움직였을 때의 넓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뭔 얘기죠? 지금 잘 2초, 그러니까 0초도 2초였다고 치면, 자, 또 2초부터 5초까지 움직였어. 그럼 여기에 넓이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그럼 진짜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여러분들이 지금 5초까지 된 변이를 했는데 이 위쪽 넓이는 몇이죠? 4죠. 자, 이쪽 넓이는 몇이야? 근데 이쪽 넓이를 알려면은 여기다 5를 넣어봐야 되는데 여기다 5 집어넣었더니 확실히 더 내려가네. 말도 안 돼. 상하게 됐네요.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인데 마이너스 5보다 마이너스 6이 더 작은 것처럼 돼버렸어. 그림을 어떻게 손을 대야 할까? 이렇게 해야 맞겠다. 여기를 5로 잘라줘. 이걸 여기서 쭉 내려갔을 때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죠? 그냥 중요한 건 뭐냐? 3에다가 몇을 곱해? 주황색으로 본다면은 6이죠? 그럼 여기는 9거든요. 9. 그럼 앞으로 얼마만큼 이동되었다가 4라는 영역만큼 넓이만큼 이동이 되었다가 뒤로 얼마만큼 9라는 영역만큼 이동이 된 거야. 그러니까 변이는 몇이 맞냐? 이게 곧 알고 봤더니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9가 더해진 입장인 거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9의 절대값만큼이 더해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 값이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냐면은 속도 그래프라는 것이 저 위치와의 어떤 연관성이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미분을 했고 미분을 한 게 적분이 되면 뭔데? 위치에 대한 정보거든요. 근데 이 적분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넓이 근데 이 적분이라는 게 결국 뭘 하는 거야? 요식 자체를 적분함으로써는 알 수 있는 건 넓이였지 않냐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가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속도 그래프로부터 이 넓이다라는 게 변이, 위치의 변화한 양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연결고리처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속도가 있었을 때 1로 이제 적분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 이렇게 내려갈 때는 뭐예요? 미분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 이런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뒤에 문제 한번 살펴볼 거거든요. 자, 197쪽 가봐요. 197쪽 가봐. 이쪽은 좀 지울게. 자, 기본 문제 13-1번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 13-1 자, 여기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를 줬어요. 속도 VT. 이게 지금 4-T 제곱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1, 2, 3일 때 위치를 구하세요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위치인데,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x를 구하래. 근데 t가 몇일 때? 1초일 때. 그 다음에 2초일 때. 그 다음에 3초일 때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무슨 말 했어? 위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한다? 처음 위치 플러스잖아. 그럼 처음 위치는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었을 거야. 거기다가 변위를 더해야 되거든요. 근데 변위라는 걸 어떻게 했었냐를 이제 여기서 이 내용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분을 갖고 이렇게 들고 오면 인테그랄, 자, 시간 0초부터 1초까지 0초부터 2초, 3초까지에 대한 변위를 구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얘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4 빼기 t 제곱 dt. 이 녀석 같은 경우 인테그랄 0부터 2초까지 4 빼기 t 제곱 dt. 다시 0부터 3초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다 각각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거야. 이해 가셔요?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은 각각 값으로서 답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뭐 이거 적분 계산은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게 1차였다면은 넓이 구하는 게 좀 쉽게 되니까 아까처럼 그냥 수치적으로 숫자적으로 그냥 딱딱딱 찝으면 되는데 이거는 그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적분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해 가셔요? 그래서 적분 과정은 내가 생략을 해서 보면요. 뭐 값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3분의 11이래. 그 다음에 3분의 16이래. 그 다음에 3, 이건 그냥 3이래. 그렇게? 근데 이거를 또 한번 그래프 한 편의 그래프로서 본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2에다가 그림이 0 집어넣으면은 좀 더 올라가야 되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찍고 이렇게 되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잖아. 대충. 그러면 여기서 0초부터 여기서부터잖아요.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1초일 때는 어디야? 요만큼이죠. 그 넓이이자 이만큼 움직이는 거리가 요만큼 되는 거야. 시작했을 때부터 2초까지 위치는 이만큼의 넓이가 곧 얘의 위치적인 상태가 된 거야. 그리고 여기서 3초니까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랑 상쇄돼요? 그런 거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부분만큼이 어떤 의미로? 마이너스로서 이렇게 빠지는 형태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보다 확실히 얘가 작아진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심지어 얘만큼이 은근히 큰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이거보다 더 확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보다도 더 작잖아. 알겠죠? 그리고 2번 문제 보시면 t는 0일 때부터 3일 때까지 이제 뭘 물어본다는 거야? 움직인 거리를 물어본다. 움직인 거리라는 건 뭐예요? 3번 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그냥 위에 있고 아래에 있으니까 적분으로서의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이 아니고 그냥 절대적인 넓이 그냥 크기적으로 이제 접근 봤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2번 문제에 대한 건 어떻게 처리되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아, 0 되도록 하는 역시나 이것이 교점이 또 나름 중요했던 거죠. 2까지 한번 끊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테그랄 이때는 이 처음 위치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중요하진 않고 0초부터 2초까지에 대한 부분은 4 빼기 t 제곱 dt다를 해주시되 다시 2초부터 3초까지의 4 마이너스 t 제곱 dt에 대한 거는 뭘 한 게 맞더라? 빼는 게 맞더라. 빼는 거. 이해가? 이건 또 해봐야겠죠. 이해갔지? 그 밑에 있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물어봐야지. 자, 성산이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T가 이렇다라고 줬어요. 자, 1번 보니까 P의 위치를 T로 나타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보자면 위치는 식이 뭐였어요? 뭐 플러스 뭐야? 처음 위치 플러스? 나중 위치요? 나중 위치라고 하면 안 되죠. 나중 위치를 넣는 게 아니잖아. 시가 T에서 있죠. 그러니까 변이 여기 써놨잖아. 네. 처음 위치 플러스 변이에요. 처음 위치 뭐예요?
문제는 알려줬어요. 원점 출발이니까 12요. 처음이치. 0이요. 처음이치 상사. 처음이치. 처음이치 상사. 0이요. 0이에요. 네. 자 그럼 10, 0 플러스 뭐 써야 돼? 쭉 읊어봐. 지금 13-1번에 1번 하는 거 맞아요? 예 맞아요. 네, 이거 보면서 해도 됩니다. 네. 지금 준 건 속도 준다 했잖아. 준 건. 인테그랄 t 0부터 t 해서 어 6t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2하고 뭐 dt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적분을 해서 결국은 이건 뭐 숫자로 딱 답이 나오는 건 아닌 거죠. 임의의 t라는 점에서의 그 위치니까 t에 대한 식으로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태훈이 이번에 0일 때부터 3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었습니다. 자 움직인 거리는 내가 또 다른 편으로 뭐라고? 여기 써놨죠? 이동 거리. 이동 거리라는 표현도 먹고 다 같은 표현이라 했어요. 그럼 이걸 구하려면 10 뭐라고 해야 돼? 불러봐. 인테그랄 어. 0부터 어. 아, 뭐, 그 지금 적분 안 해도, 안 잘라도 돼요. 그냥 한 방에 쓰면. 0부터 3까지 어. VT 예? VT 네? VT라면 안 되잖아. 그냥 VT라면 안 되잖아. 움직인 거리니까. 절대값. 절대값 CU가 VTDT. 대신 그 절대값을 이제 풀려면은 요 지금 주어진 6t 제곱 빼기 18t 플러스 12가 0 되도록 돼서 양보다 큰 영역이 언제까지냐? 0보다 작은 게 언제까지냐는 우리 구분을 해야 돼. 아마 뭐 지금 봤을 때 2, 1 t 제곱 빼기 3t 플러스 2네요. 그럼 1초랑 2초 정도 되나요? 그쵸? 1초, 2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웃긴 놈이네. 1까지는 내려가다가 이렇게 쭉 내려서 1을 거쳤다가 1부터 이 밑에서 이렇게 푹 됐다가 여기서 또 거쳐서 이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범위를 나눠서 써야 되는데 은근 귀찮은 게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는? 1까지는 정상적으로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다시 2부터 3까지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막 대칭적이라서 막 날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가셔야 돼요. 알겠어?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다음 페이지들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198쪽 빨리 봐봐. 190. 다음 페이지 198쪽 봐봐. 여기는 주로 방금처럼 막 그 속도가 속도 그러니까 그 속도가 속도 쪽에서는 식 위주로 좀 가는 게 더 많았다면요. 이 적분에서는 넓이를 다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속도를 적분한 게 어떤 또 위치 정보를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그래프로서의 어떤 해석을 많이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원점을 출발한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7초 동안 움직이는 점 P의 T의 속도 VT의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다음 쪽 오른 것 찾아라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주어진 게 무슨 그래프라고? 속도 그래프예요. 그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 아, 속도가 적분되어지는 어떤 뭐를 미분의 위치였어. 아니, 뭐를 미분의 왜? 아니 13-2가 풀려 있어요. 아 그때 내가 한번 이거 중요하다고 해서 얘기했었잖아. 다시 보면 돼요. 다시 보면 돼요. 자 내가 그때 뭐 얘기했었어? 뭐를 미분해야 속도가 됐었죠? 위치를 미분해야 속도였죠? 다시 물어볼게. 그러면 위치를 그러면 뭐를 적분하면 된다? 속도를 적분하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근데 속도를 적분한다는 거는 속도에 대한 그 그래프에 뭐를 구하는 거랑 같다고요? 적분이니까 곧 넓이를 구하는 거랑 같다. 이렇게 연결지라는 거야.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봅시다. 자, 점 P는 출발하면서 1초 동안 멈출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죠. 이건 속도 그래프로 봤을 때 멈추는 적 없죠. 그러니까 속도 그래프냐 아니면 위치 그래프냐 이런 걸 잘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고 속도가 지금 0초를 제외를 하고 해야겠죠. 지금은 출발을 한 이후부터로 봐야 되니까 1초까지는 지금 멈춘 적이 없이 계속 속도가 가속만 하고 있는 겁니다. 틀렸어요. 자, 2번 점 P는 움직이는 동안 방향을 4번 바꿨다. 자, 여러분들 내가 아까도 여기 써놨는데 운동 방향을 바뀐다. 이거는 뭐의 의미라 했어요? 속도가 0이 찍는 거지.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지금 여기서 한 번씩 꺾일 때마다 바뀐 애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X축과의 교점이 어디에요? 지금 보면 2일 때하고 4일 때입니다. 자,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1.5초일 때 지금 그 속도가 마이너스다. 맞아요? 아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뒤로 후진한다 맞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감속을 하고 있을 뿐인 거죠. 자 어쨌든 4번 바꿨다는 이 말은 틀렸다는 겁니다. 자 3번에 전피는 출발하고 나서 4초 후에 원점에 있었다. 자 이거는 지금 원점에 있다 어디에 있다 이거는 지금 위치 정보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내가 위치 정보는 분명히 넓이, 적분 넓이랑 2라고 했잖아. 그럼 0에서 출발해서 4초까지에 대한 윗넓이와 아랫넓이를 갖고 생각을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윗넓이 아랫넓이 어때? 같다는 것은 그냥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냐는 거야. 그러니까 3번은 맞다 틀리다. 맞는 거예요. 그럼 4번은요? 출발하고 나서 6초 후 원점에서 가장 멀리 있었다. 그럼 어디가 가장 멀리 있어요? 7초죠. 왜? 아니 6초부터 7초도 분명히 그 삼각형 넓이치만큼 앞으로 갔을 거 아니야. 틀렸고 5번 7초 동안 움직인 실제 움직임은 움직인 거리는 다른 편 이동 거리죠. 그럼 이동 거리라는 건 절대적인 그 넓이 크기로서만 따지면 되니까 위쪽이 됐건 아래쪽이 됐건 그냥 넓이만 싸그리다 플러스로서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럼 밑에 삼각형 넓이, 그러니까 위에 삼각형 넓이, 밑에 삼각형 넓이, 그다음 바로 옆에 뭐 사다리고 넓이 이렇게 다 더하면 된다는 겁니다. 뭐 이게 틀렸겠죠? 뭐 해보면 알겠는. 그럼 밑에 13-2번도 보세요. 진짜 시켜볼게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전피의 속도. 자 역시나 지금 그래프를 봐서 속도 그래프입니다. 속도 그래프. 우리 선생님 봐봐요 얘들아. 여러분들 있잖아 그런 거 기억해? 우리 미분 공부할 때도 이거 잘해야 돼요 선생님 말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여기 주어진 건 2차야. 근데 막상 물어보면 즉 여기 주어지는 f'x에 대한 식을 줘놓고 막상 질문은 뭐에 대한? fx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그런 상황도 많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얘들아 f'이 지금 문제 주었으면 그거를 통해서 거꾸로 f' 주었으면 fx를 개형을 그릴 수 있어야 돼. 반대로 필요했을 때 fx의 그림을 갖고 f'x 그래프도 그려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이놈에 대한 얘기를 구해보자는 거냐 이놈에 대한 얘기를 구해보자는 거냐를 잘 보고서 여러분들이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VT잖아요. VT. 자 그러면 보세요. 처음부터 속도가 최대일 때까지 전피가 움직인 거리를 보는데 속도가 최대 1대1일 때까지 그럼 속도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 언제예요? 2초 아니야 2초? 이거 속도 그래프를 했잖아. 속도가 제일 맨 위에를 찍은 게 지금 4 찍은 그 지점이잖아요. 그게 2초일 때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물어본 건 전피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거리를. 자 그럼 이거 거리 구하려면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된다 했어요? 넓이를 구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이거 이제 넓이를 구해내려면은 적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잠깐 볼게요. 처음부터 P가 이거 포물선이라는 표현을 해줬기 때문에 조금 치사하긴 하다. 이차함수 식을 주진 않았잖아. 근데 이차함수 너가 알아서 구하세요네. 이해가요? 왜냐면 꼭지점 지금 2,4에 한 점 3,3 지난 다음에는 귀찮게도 이차함수 그래프는 구해줄 수는 있죠. 그게 이제 3초 전까지가 그런 이차함수 그래프 개형처럼 되어지고 그 이후 3초부터는 그냥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되죠. 요놈은 그것까지도 시킨 거네요. 그러니까 함수식이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인테그랄 0부터 뭐 3까지 그 이차함수식 dt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2번도 그렇고요. 운동만 진행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 자체가 속도가 0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초부터 8초까지 움직인 거리다. 이거 3초부터 6초까지는 플러스고 6초부터 8초까지는 마이너스죠. 그렇지만 지금 물어본 게 움직인 거리는 곧 이동 거리. 그거는 절대값을 씌운 위도 플러스로 아래도 플러스로서 그냥 처리하세요 라는 거죠. 근데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결국은 뭐 3부터 6까지는 적분해놓고 6부터 8까지도 따로 적분을 하긴 해야겠죠. 하고 나서 저기 합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할게요. 3번 같은 거 구할 때 3초부터 6초까지 방금 말한 것처럼 적분을 한 다음에 또 6부터 8까지 적분하지 않고 풀 수도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아까 말을 좀 잘못했는데요. 변이를 물어본다고 쳤을 때 변이를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으면 어차피 3초부터 어디까지? 5초까지만 끊어서 저 넓이만 구해도 바로 답 나오는 거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3번에 움직임 거리 말고 변이 물어보면 그렇잖아. 4초부터 6초까지 즉 2초 동안 앞으로 간 거리와
다시 6부터 8까지 뒤로 간 거리가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는 것을 고려한다면은 3초부터 이제 4초까지 그 둘러싸인 넓이치만 구해도 앞으로 이동한 총 거리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변이. 근데 지금이야 이제 움직이는 거리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냥 이제 따로따로 구해서 가셔야 되는 부분인데 나는 굳이 접근하기 싫다. 그럼 삼각형이니까 그냥 삼각형 넓이 직접 구해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3번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 다음은 P 지점에서 Q, 이거도 은근 헷갈릴걸요? 잘 봐봐. 다음은 P 지점에서 Q 지점까지 직선 경로를 따라서 이동한 새 자동차의 시각태세 속도를 나타낸 거다라고 했어. 다음 설명이 참인지 거짓인지 말하네. 한번 봅시다. A랑 C의 평균 속도는 같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문제를 잘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그래프가 지금 처음에 뭐라고 말을 했죠? 어디에서 어디까지? 자, P에서 Q까지 간 거로 딱 끄는 거야. 이해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국 이 세 개는 다 뭐죠? 총 이동 거리는 어때야 돼? 같은 거리만큼은 지금 서로 다른 방식의 속도로 움직였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다른 시간과 다른 속도로. 오케이? 그거를 생각 안 하면서 가면은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A와 C의 평균 속도. 야, 여기서 그냥 속도가 아니고 평균 속도랬는데 여러분들 평균 속도 구하는 식이 뭐죠? 자, 속도는 뭐분의 뭐였어요? 시간분의 거리가 속도 뭐 속력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우리가 평균 속도는 뭐야? 그냥 시간분의 거리라고 하면 총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로 가면 돼요. 그러면 어차피 이 셋은 전부 다 어때야 돼? 총 거리는 같다며. 아까 얘기했잖아. 출발점 P에서 Q까지 간 것만이잖아. 근데 총 시간들이 어때요 지금? 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ABC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죠. A와 C는 지금 물어본 게 A와 C구나. 그럼 얘네들은 1번은 맞아 틀려. 맞죠? 왜냐면 총 시간 40초당 40초당 거리 어차피 같다 했으니까. 근데 B는 좀 다르죠. B가 평균 속도적으로 보면 제일 빠른 거 이해 가십니까? 시간분의 거리를 봤을 때 총 시간이 얘는 30초밖에 안 걸렸으니까. 자, 2번 BC의 가속도가 0인 순간 얘들아 가속도 얘기 나와. 그러니까 이게 적분인데 저기 배웠던 거 기억하냐고 들고 오는 건데 가속도는 뭐를 어떻게 하지 나왔었어? 속도를 리빙. 그렇지 고맙습니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여기서 가속도가 0인 순간이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VT를 미분했을 때 V 프라임 T 그 V의 기울기가 0 되는 순간이 있냐 없냐에 대한 얘기인데요. 있어 없어요? BC? 죄다 있죠. B도 있고 A도 심지어 있죠. A는 거기 뭐 잔뜩 있죠. 그냥 일자로. C도 한 번, 두 번, 세 번 극대극소가 되어지는 느낌처럼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가까이 그래프가 T축으로 둘러싸인 동의 넓이는 모두 같습니다. 자, 이거 맞습니까? 네. 왜 같죠? 이게 왜 같죠? 이동 거리니까. 그렇지. 아주 좋습니다. 이걸 접근할 거냐는 거야. 이 둘러싸인 부분의 도형의 넓이가 뭐의 의미라 했어. 오늘 공부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야? 적분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위치랑 속도의 서로의 어떤 상관관계를 알았는데 그 적분이라는 게 곧 넓이의 의미지 않냐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 이 넓이가 곧 적분되어진 결과값은 그게 이제 또 위치의 변화량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A랑 B랑 C랑 전부 다 둘러싸인 넓이라는 곧 그 구간만큼에 대한 어떤 변이 위치의 변화량 말하는 건데 어차피 이 녀석은 동일한 거리만큼을 셋이 똑같이 갔으니까 얘들은 다 같다라는 게 맞는 거죠. 적분하지 않더라도 그냥 애초에 최초 정보를 갖고서 우리가 넓이가 그럼 같은 놈이었었겠네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13-3번 그 밑에 있는 유제문제 참 좋은 문제고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내가 요거를 쉽게 푸는 요령을 하나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 그런 문제인데 자, 그래서 일단 과제는 여러분들 어디까지? 자, 금요일까지죠. 자, 여기까지 해보시면 돼요. 알겠죠? 기본 문제는 같이 했었는데 밑에 유제 13-1, 2, 3 하고 여기 앞에 12단은 넓이와 적분 숙제 마저 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